31년 만에 이런 일이라. 이마트가 위험하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말입니다. 희망퇴직이 벌어졌습니다. 이마트가 1993년에 창업을 했거든요. 그때 이래로 31년 만에 여러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합니다. 대상은요 건속 15년 또 과장급 이상이 대상이고요. 퇴직금에다가 특별퇴직금 24개월치 월급을 지급하고요. 생활지원금 2,500만 원 또 직급별 전직지원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저는 결국 올 것이 오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롯데도 지금 희망퇴직을 벌써 몇 번 했잖아요. 그동안 말입니다. 이마트는 희망퇴직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홈플러스도 이마트 희망퇴직을 한다고 했는데 이마트 혼자 독약청청 잘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이마트도 결국은요 희망퇴직을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말 자체가 결국 말입니다. 이마트 자체도 저는 위험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마트는요. 연간 영업이익이 작년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469억 원의 마이너스. 2013년만 하더라도 연간 영업이익이 말입니다. 7,351억 원이었거든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019년에 1,507억 원, 2021년에는 3,163억 원. 그러던 이마트가 2023년에는 469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요. 점점 말입니다. 충격의 어떤 모양새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트가 매출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매출이 줄어들었으면 진짜 이마트가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매출은 어쨌든 2022년보다 0.5% 1,393억 원이 늘었습니다. 2022년에 29조 3,324억 원이 2023년에 29조 4,722억까지 늘었거든요. 매출은 늘었는데 여러분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고 시장에 경쟁이 첨예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익을 그만큼 못 낸다는 이야기예요. 매출은 늘어났는데도 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고 마진율이 이익률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결국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을 하고요. 부동산에 세금을 징벌적으로 매기고 이것이 말입니다. 이마트가 무너지는 절대적인 배경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은요. 기업의 비용으로 다 늘어나거든요. 매출이 늘어나도 말입니다. 비용이 늘어나니까 더 이상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틀 안에서는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돼요. 정부의 간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유통업의 경쟁력은 폭삭 주저앉았고요. 롯데 쇼핑에 이어서 이마트까지도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산 저가 파상 공세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쉐인이 말입니다. 월간 종합쇼핑몰 앱에서 1,50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면서 지금 우리 시장, 우리 유통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나 쉐인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습니까? 주 52시간의 영향을 받습니까? 그렇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영향을 받습니까? 그렇다고 정부의 규제를 받습니까? 정부의 제도를 이들이 허가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시장에서 1,500만 명이라는 독식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우리 유통시장은 줄줄이 제가 무너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박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마트가 망하지는 않고 위험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요. 저는 위험한 것은 당연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부의 대책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나와야 돼요. 지금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은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되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의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알리나 테무나 쉐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 국제법, 우리 국내법을 어기지 않는지, 우리 제도는 제대로 지키는지, 우리 소비자 보호는 제대로 하는지 정확하게 상호주의 원칙에서 취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요. 중국 제품이 국내에서 많이 쏟아지니까 이게 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속에 소극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기초산업이 다 무너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제는 대기업까지도 위험해진다는 뜻이에요. 이거 시각 자체를 말입니다. 단순하게 물가를 내린다 여기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전체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대로 되면 여러분 유통업에 말입니다. 유통업 회사도 많이 망하겠지만 유통업 종사자도 철저하게 나가떨어질 겁니다. 지금 2017년에 보세요. 65,706명이 지금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16.8% 11,010명이 줄었습니다. 54,696명이 됐어요. 대형마트 3, 4만 직원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억지로 최저임금 올리고 주 52시간제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도입하니까 결론적으로는요. 대형마트가 망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당장은 보기 좋지요. 그림의 떡이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게 기업이 상처를 입고 생채기가 나니까 결국 기업의 문제는요.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고 회사 규모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 그게 현실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부의 규제라는 건 적당하게 이게 과점이나 독점으로 소비자에게 횡포를 부릴 때 시장에 들어와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멀쩡히 잘 돌아가는 시장에 세금을 징벌적으로 매기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최저임금을 엄청나게 올려쌓고 여기에 주 52시간제까지 도입하니 당연히 망하죠. 저는요 지금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산업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나라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초토화됩니다. 저는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시작이에요. 이 시작을 정부는 깨닫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개혁을 하려 하면요. 핵심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개혁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그만큼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대로면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하고 왜 이래야 되는지 왜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지 저는 당연히 설명을 하면 국민들은 납득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애초에 공영 야당이 있으니까 안 돼. 이렇게 칠에 겁을 먹고 움츠려 드는 것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되는 겁니다. 소가 무서워서 외양간을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소가 뛰쳐나간 다음에야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바보 같은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죽을 울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본질에 충실하는 것, 본질을 개혁시키는 것,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 말씀 제가 진짜 강조해서 드립니다. 이대로면 나라가 저는 망하는 거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만큼 최악이라는 뜻입니다.